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주치의를 하고 있는 조동혁입니다. 오늘은 당뇨를 진단받으신 분들에서 콩팥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당뇨병으로 인한 당뇨병성 신장병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환자의 사례를 한번 리뷰해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2세 여성인데 1형 당뇨병 10년 차의 병력이 있다고 하시는 분인데요. 혈압은 132에 75, 신체 검사는 모두 정상, 폐나 심장 소리도 정상이고 이분이 복용하시고 있는 약은 인슐린과 비타민 D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소디움이 137, 포타시움 4.3, 바이칼보네이트가 24, BUN 16, 크리아티닌 1.0, 알부민은 4.0으로 나왔고요. 소변 검사에서는 유린, 알부민 대 크리아티닌이 130mg/g으로 나왔고 9개월 전에는 90mg/g으로 나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1형 당뇨의 당뇨병인데 10년 동안 당뇨를 가지고 있었고 크리아티닌이 정상 수치니까 신장병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많은 내과 선생님들도 신장병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신장내과 전문의 학회지에서 거론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당뇨병성 신장병이라고 하면 많은 내과 선생님들이 콩팥이 나빠졌던 시점, 그렇게 크리아티닌이 올라갔거나 신장 여과열 GFR이 떨어진 사람들만 당뇨병성 신장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잘못된 인식이고 당뇨병성 신장병의 단계를 우리가 총 5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당뇨병성 신장병에 대한 단계와 만성 신부전의 단계는 약간 다릅니다. 혼동하시지 마시고요. 당뇨병성 신장병의 1단계는 Hyperfiltration and Hypertrophy라고 해서 신장의 세포가 더 늘어나면서 신장의 기능이 오히려 향상이 되는 단계입니다. 자, 이거는 당뇨가 진단됐을 때부터 시작이 되고 거의 이제 소변에 알부민이 나오지 않는다고 표출되는 시점입니다. 이때 가장 특이한 점이 신장 여과율이 좋아지고 크리아티닌이 저하되어 더 좋은 수치가 나오는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2단계는 신장의 세포 변화가 있지만 무증상일 때 알부민뇨는 이때도 없습니다. 이것은 보통 당뇨를 진단받고 5년 안에 일어나고요. 스테이지 3는 마이크로 알부미누리아라고 해서 알부민뇨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때 소변을 검사해 보면 알부민뇨가 30에서 300mg/g 크리아티닌으로 이때부터 신장 기능 GFR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시간상으로는 당뇨가 진단된 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4단계는 마크로알부미누리아 아니면 오버트 네프로패티라고 해서 자, 이때부터가 내과 선생님들이 당뇨병으로 인해서 콩팥에 약간 무리가 온다고 하는 시점이 이 단계가 되겠습니다. 벌써 4단계까지 왔는데요. 이때는 알부민뇨가 300mg/g 크레아티닌의 수치를 넘어갔고 소변에서 단백뇨 수치를 보면 500mg/g 이상이 되는 시점이고요. 이때는 단백뇨와 GFR이 6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으로서 보통 이 시점은 당뇨가 진단된 후 한 10년 정도 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시점은 많은 분들이 2형 당뇨를 가지고 있는데 2형 당뇨가 시작한 시점에 진단이 안 되고 의사가 어느 시점에 본 그 진단부터 당뇨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의사가 진단을 하기 몇 년 전부터 당뇨병이 있었을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2, 3년, 한 5년만 지났는데 벌써 GFR이 60 이하로 떨어진다는 말이 진단이 늦어져서 나오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스테이지가 말기 신부전으로 이제 투석이나 이식을 받으셔야 하는 스테이지고요. 자, 여기서 미세 알부민뇨라고 진단을 받을 때는 보통 미세 알부민뇨는 300mg/g 이하로 30에서 300 사이 정도가 나올 때 이제 미세 알부민뇨라고 하는데 이때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2번 정도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이 검사를 할 때는 심한 운동이나 감기가 걸리거나 고열이 있을 때는 이런 검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심하게 했거나 아침에 특히 고열이 있을 때는 당뇨병성 신장병이 없더라도 알부민료가 미세하게나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번 정도는 검사를 하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당뇨가 있는데 콩팥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고 당뇨가 진단이 되고 콩팥병이 있다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왜 다를까? 그래서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 신장병으로 갈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을 조사해서 보고한 논문들이 있는데요. 미국 질병센터에서도 벌써 당뇨병 환자 3명 중에 1명이 콩팥병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미국 신장학회 임상지 CJ슨의 2017년 10월호에 실린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서 당뇨병성 신장병으로 악화의 위험인자를 보고한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종, 특히 흑인, 미국 인디언, 히스패닉, 아시아 사람들은 당뇨병성 신장병으로 악화될 위험이 높다. 고혈당이 계속 유지되거나 비만, 고혈압, 급성 신부전이 있었던 경력, 신장에 해로운 약물들을 복용한 경력, 아니면 흡연, 고단백질 식사를 하는 환자들이 당뇨병성 신장병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단백질 식사가 당뇨 환자에서 당뇨병성 신장병으로 갈 위험도를 높인다고 한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예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콩팥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채널에서 당뇨를 조절할 때 그냥 고기 많이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를 꽤 많이 하는데요. 자, 그 이유는 고단백질 식사가 콩팥에 좋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이 콩팥병이 있거나 당뇨병의 합병증이 있는 환자들이 당뇨가 조절이 안 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을 내리는 거고 그 혈당을 내리는 게 약물 치료 이외에도 식사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혈당을 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풀만 먹으라고 하면 환자들이 하루, 이틀, 3일은 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무서워서 아침에 일어나서 탄수화물을 먹지 말아야지 하고 샐러드나 배추, 상추 몇 개 이렇게 씹어 먹고 나면 아침 10시, 11시가 되면서 너무 배가 고프죠. 그러면 점심 때 에라 모르겠다 포기를 하고 밥을 먹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는데 풀떼기만 먹으라고 해서는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어느 정도 포만감을 줘야 되는데 과일도 당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섬유질이 많은 야채만 먹으라고 해서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단백질과 지방을 야채와 더불어서 먹음으로써 포만감뿐만 아니라 만족도도 올려야 나중에 군것질이나 탄수화물을 안 먹게 됩니다. 군것질을 삼겹살을 먹으시는 분도 없고 군것질로 스테이크를 드시는 분은 없단 말이에요. 단백질을 군것질을 하는 사람들은 없다 보니 군것질이라는 말 자체가 탄수화물을 먹는다는 얘기와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탄수화물이 적은 식사의 방법으로 고단백질 식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단백질과 야채를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단백질 식사가 당뇨병성 신장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고단백질입니다. 어느 정도는 먹되 너무 많은 양을 먹지는 마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당뇨가 진단되자마자 신장에 무리가 오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단순히 크레아틴이 좋아졌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당뇨가 있으면 하이퍼필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콩팥이 비대해지면서
콩팥에서 더 많은 여과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여과율이 좋아지고 크리아티닌도 좋아지게 됩니다. 이쪽의 그래프처럼. 자, 그래서 결국은 당뇨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당뇨병성 신장병으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고혈당 방지입니다. 탄수화물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고 제대로 당뇨약을 복용을 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만을 방지하고, 그래서 살을 빼셔야 되고요. 고혈압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 고혈압의 혈압 수치를 어느 정도까지 낮춰야 되냐에서도 예전에는 무조건 110 이하까지도 낮추면 좋다라는 것은 있었으나 1990년, 80년 요때쯤 2000년을 넘어가면서 너무 낮게 하면 콩팥이 더 오히려 해가 된다. 그래서 하는 말이 혈압을 120에서 130대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수치키 혈압은 140 이하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특정 학회에서는 120, 130대를 하라고 정확하게 써 있는 데도 있고 140 이하라고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20, 130 유지하시고요. 이 고혈압을 관리를 하는데 ACE 이니비터나 ARB 계열의 약을 쓰시면 좋다. 그래서 혈압 관리에서 라이시노프릴, 에나나프릴, 캡토프릴 뭐 이런 ACE 이니비터나 ARB라고 해서 로살탄, 발살탄, 얼벨살탄 이런 고혈압 약을 쓰면 더 좋다. 그리고 신장에 해로운 약이나 보조품 등을 피하셔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보조품들은 콩팥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보조품을 먹다가 콩팥을 망가진 분들도 꽤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보조품을 복용하신다면 자신의 의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연입니다. 제가 당뇨병이 있으신 환자분들 중에서 담배 끊으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담배를 안 끊으시고 하다가 담배 때문에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까지 가신 분들을 꽤 봤습니다. 물론 담배만 폈다고 해서 콩팥이 망가진 건 아닌데, 이분들이 콩팥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4기를 넘어가는데 계속 담배를 피시면 솔직히 그때는 굉장히 담배가 악영향을 일으킵니다. 뭐 하루에 한두 까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솔직히 담배 한 까치를 펴도 일시적이나마 혈관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혈관이 굉장히 좋을 때에는 여기서 요만큼 수축한다고 큰 문제가 없지만, 당뇨병으로 인해서 혈관이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고 이만한 혈관이 요만하게 됐을 때 여기서 담배를 한 까치를 피신다면 여기서 요만큼 수축을 하면서 이만큼으로 갈 수 있는 피의 용량이, 피가 너무 적어서 콩팥에 일시적으로 데미지를 주게 될 수 있습니다. 한 까치를 피워서 데미지를 어느 정도 받았지만 회복을 하죠. 회복을 하고 또다시 한 까치를 펴서 조금 데미지 받고 다시 회복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콩팥이 손상을 받고 회복하고, 손상을 받고 회복하고, 손상을 받고 회복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악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됩니다. 단백질은 적당히,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뇨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뇨가 조절이 안 되시는 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단백질은 드시면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단백질은 적당한 양은 괜찮고 고단백질 식사를 피하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당뇨가 있으신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면 단백질을 그렇게 많이 드시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그렇지만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 고기를 굉장히 많이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 한국 사람으로서 60대 70세가 넘으신 분들이 단백질을 그렇게 많이 섭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자, 오늘은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의 타격, 당뇨병성 신장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당뇨병은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많이 만들고 그 중에서 가장 큰 합병증이
콩팥이 나빠지고 거기에 따라서 투석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병이고, 이것은 또다시 혈관의 악화를 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병입니다. 따라서 당뇨병 초반부터 잘 관리하시고요. 식사와 운동 꼭 하시고 적절한 약물 치료도 같이 복용을 해서 최상의 당뇨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